네, 여러분 8월 24일 저녁입니다. 원래 7시에 생방송으로 시작해야 됩니다만 저희 시스템에서 이 KT 서버로 나가는 게 연결이 지금 좀 뭔가 잘못되어서 지금 생방송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시 28분에 녹화로 시작을 해서 9시는 아마 좀 넘어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KT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같이 보시죠. 네, 세계 정시가 대폭락한 얘기 먼저 뉴스 전해드리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 짚어봅니다. 유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에 대한 얘기, 기발한 장박사까지 오늘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같이 보시죠. 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시 얘기가 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자회사를 매각할 방침이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8년에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양로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이성윤 아나운서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8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 오늘 오후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흘째 협상 재개와 정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끄라는 북한의 요구와 지뢰 도발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는 우리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흘째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을 잠깐 보니까 황병서가 걷는 걸음이 그렇게 썩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허원순 위원하고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 전 세계 증시가 연쇄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오늘 8.49% 폭락한 3,209.91의 거래를 마치며 8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중국발 쇼크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4.61% 폭락하며 18,540.68의 거래를 마감했고 대만 가권 지수도 4.84% 내린 7,410.34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47% 하락한 1,829.81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2.19% 내린 613.3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시퍼렇게 얼어붙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수선한 뉴스가 많은데 세계 정권 시장이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원자재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원자재 시장 유가는 $40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국 최대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MSCI 한국캡트 ETF에서 1억 9,540만 달러, 우리 돈 약 2,333억 원이 유출돼 지난 2000년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주 뉴욕 시장에서 이 ETF는 한때 45.67달러까지 떨어져 약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과의 긴장 상태와 중국의 경기 둔화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오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한강의 매력도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한강을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획은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특징 있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중 여의도에서 이촌 구간을 우선 협력 거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9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3,981억 원이며 약 4,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강 개발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 자연성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짜증이 나는군요. 네, 다음 뉴스부터. KDB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사는자산운용, 사는캐피탈을 이르면 10월 초 한꺼번에 매각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대우증권, 사는자산운용, 사는캐피탈에 대해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방법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대우증권과 사는자산운용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패키지 매각과 개별 매각 방식이 병행으로 추진되고 사는캐피탈은 별도로 분리해 개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숫자는 더 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01만 2천 명으로 2007년 570만 3천 명에서 30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임금 격차는 2007년 88만 2천 원이었지만 지난해 139만 3천 원으로 57.93%가 증가했습니다. 네, 비정규직 얘기까지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8년인데 비정규직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만은 골목상권 보호 몇 년에 골목상권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법을 많이 만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도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자유롭게 유연하게 커지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법 만든다고 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따로 특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도 OECD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비정규직이 2배 정도 많다 이런 보도가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라고 카운트하는 것하고 OECD가 또는 EU가 비정규직으로 카운트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는 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제도 정규직일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비정규직이 일반적으로 많다는 이 통계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잘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을 오히려 너무 강력하게 보호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하죠. 정규직이 너무 강고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송희 씨 고맙습니다. 네, 광고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 PD가 지금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자마자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군요. 김선태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세계증권 시장이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이 폭락한 거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그리고 500포인트나 빠졌죠. 예, 그 다우 지수가 500포인트 빠졌고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빠져서 미국의 양대 시장이 모두 3% 넘는 하락폭을 보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독일이 2.95%, 프랑스 3.19% 등 미국, 유럽 주가가 지난 금요일날 폭락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고요. 조금 더 먼 원인을 찾아본다면 미국하고 유럽 주가는 왜 지난 주말에 급락했는가를 따져보면 역시 지난주부터 계속 전해드린 중국의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 그리고 그것의 이면에는 중국 경제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중국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앞서서 이성현 아나운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49% 예. 떨어졌어요. 하루 낙폭으로는 2007년 2월 이후 8년 만에 거의 뭐 최근 들어서는 최대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폭락세로 가는 겁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그 주가만 놓고 보면 예. 주가라는 것이 원래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지면은 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주가 폭락이 한 바퀴 뭐 미국 유럽 해갖고 아시아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마 이번 주 상반기에는 좀 반등을 할지도 이번 모르겠어요. 주에는 조금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저는 뭐 저 주가의 차트 같은 걸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뭐 다우 나스닥뿐만 아니라 국내 코스피 그 차트를 봐도 큰 추세가 상당히 꺾어져서 저기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저 차트가 망가졌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지금 상품 시장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상품 시장도 무너지고 있어서 상품이라면 이제 석유, 뭐 금, 뭐 그렇습니다. 구리 예, 뭐 메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유죠. 원유 예. WTI가 계속 하락을 하더니 드디어 오늘 그 40불 배럴당 예. 4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지난 주말에 40불을 약간 넘어섰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라이브로 지금 거래되는 걸 보니까 예. 38불 때까지도 찍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유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구리값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근 그 뭐 5, 6년 만에 구리값도 지금 최저 수준으로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경제 전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게 단순히 뭐 네. 주가의 등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원자재 시장이 그렇고 또 예. 환율 물론 환율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이 제공을 했습니다만 외환 시장도 대체로 보면 지금 그 신흥국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뭐 아시아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신흥국 그 통화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신문에서 누누이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사설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 몇 년 지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몇 년 동안 진행돼 왔던 양적 완화, 예. 미국, 일본, 유럽을 위시해서 그 엄청난 돈 풀기로 뭐 당장 큰 위기는 모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풀린 돈이 온갖 자산에 투자되고 하면서 버블을 만들었던 게 언젠간 여러 번 경고가 나왔었죠. 저희 신문에서도 많이 했었고 다른 데서도 간간히 이거 이러다가 버블 언젠가 한번 터진다. 터질까 말까 하는데 그 아픈데 뭐 따귀를 때린 게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뒤에 써놨습니다만 국보의 원천은 땅과 노력인데 돈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경고도 해왔고 돈 풀어 경기 살리지 않는다. 돈 뽑으면 다시 무너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싼 거 한번 볼까요? 예, 저희 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신문 그 사설에서 예.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관련 비슷한 기사를 예. 쓰기도 했는데 잠깐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예. 이제 2011년 5월달에 쓴 저희 사설입니다. 예. 요거는 벌써 이제 꽤 전이군요. 네, 예. 벌써 4년 전 얘기인데요. 요거는 예. 이제 에너지 시장 주로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막 시작되면서 예.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크게 바뀔 것이다. 에너지 주권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유가 100불 시대 그렇게 오래 가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의 사설인데 저희가 2011년에 그렇군요. 썼던 겁니다. 2011년 같은 벌써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가격, 포트폴리오 등 모든 측면에서 에너지 시장의 격변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예. 다음 거는 네. 이건 언제 이거는 2013년 11월이군. 세계 경제 더 어두운 시기가 다가온다는 경고해갖고 양적 완화가 끝나면 필시 환율 전쟁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근데 지금 바로 그렇군요.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서 환율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여러 언론에서 쓰고 있죠. 그 내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지금 1년 10개월 전 예측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더 어두운 시기가 다가온다는 경고. 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필시 환율 전쟁이 다가올 것이다. 네. 예측이 너무 맞아서 약간 겁나는군요. 다음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음 거 보실까요? 참
이건 언제 거죠? 이거는 2014년 10월, 작년 10월, 작년 10월이군요. 사설입니다. 돈 찍어 쌓아 올린 세계 증시 블랙스완에 뜬다. 지금 블랙스완에 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 정도 썼으면 언제까지 떨어질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글쎄 주식에 대해서는 뭐 근데 어쨌든 큰 흐름상으로는 큰 흐름은 꺾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예.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글로벌 자금이 전 세계 전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이제 예. 안전자산 내지는 미국으로 몰려들어서 달러화 강세가 되고 여타 통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그 흔히 말해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이런 예. 영어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약간 위험 자산, 신흥국, 예. 원자재 이런 데 투자됐던 자금이 뭔가 국제 금융 질서가 이제 뒤숭숭해지고 예. 좀 위험이 커지고 리스크가 커지고 하니까 안전 자산인 미국의 달러 자산, 그것도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의 국채 그리고 또 원자재 중에서는 금 이런 데로 몰리는 것을 이제 그레이트 최근에 금이 로테이션이라고 쭉 합니다.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오른 모양이죠. 맞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이 예. 빠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나 구리나 전부 약세인데 음. 유일한 예외가 금입니다. 얼마 전에 예. 저희가 금값도 굉장히 크게 떨어져서 뭐 저 6년 만에 최저치로 그렇습니다. 떨어졌다고 한번 예. 전해드린 게 있었는데 금값은 7월 말, 8월 예. 초 이달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온수당 1,10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게 예. 한 6년 만에 가장 낮은 예. 가격인데요. 또 어떤 최근 그 이후에 8월 중순 이후로 금값이 지금 상당히 상승해갖고 한 4.5달러가량, 4.5%가량 올라갔고 지금 한 1,150달러까지 금값이 그렇군요. 한 100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이제 금과 더불어 미국의 국채, 국채에 대해서 국채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 가장 많이 이제 거래가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지난 주말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3%까지 내려가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국채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경제 전망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험 자산에서 가장 흔히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걸 국채라고 하고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 세계에서 또 가장 안전한 국채를 미국 국채로 예. 꼽죠.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샀다는 얘기고요. 예. 또 30년 미국 국채 금리도 2.72%까지 떨어져 갖고 그 지난달 초에 3.2에서 상당히 0.5% 포인트 정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30년물이 2.72 같으면은 뭐 차라리 우리나라 은행에 넣어놓느니 여기 넣어놓는 게 낫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하고 지금 금으로 예.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쭉 확실히 그동안 그 기사 쓸 때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 또 네. 한두 가지 뭐 더 볼 게 있습니까? 한두 가지 더 잠깐 아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외환시장, 외환시장이 아까 그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최근에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예. 그 위안화 환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아침에 6.386이 위안으로 고시를 해갔고요. 지난 예. 주말 금요일이 6.3864니까 오늘 예. 아침이 6.386이 큰 변동 없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후에 한 6.40 정도까지 조금 이제 환율이 올라갔어요. 예, 절하되는 거죠. 예. 그 정도 움직임이고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오늘 그 말레이시아 링기타나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루피아. 환율은 굉장히 많이 환율이 올랐으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태국적 화폐도 바트. 6년 만에 바트화도 6년 만에 지금 최저치고요. 말레이시아 링기타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에 최저치, 그리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근 17년 만에 최저치. 허허.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아시아 외환위기 났을 때보다 밑도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17년 만에 최저치니까. 허허.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시장은 초토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며칠 전에 8년 만에 8년 주기로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지금이 그 막 위기의 지나고 보면 초입일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위기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와 같은 그런 굉장히 거친 형태의 네. 예를 들어 실물경기가 안 돌아가서 기업들이 망하고 도산하고 실업자가 터지고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나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조금 저희가 이제 희망적인 걸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글로벌 시장 얘기였고요. 예. 오늘 그 아시아 시장 또 지난주에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코스피 하락폭을 보면 2.47%입니다. 이 장중에는 한때는 뭐 75포인트 넘게 주가가 빠져갖고 1800이 거의 위협을 받아서 1800.75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한동안. 예. 그래서 1800까지 깨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예. 의외로 뒤에 들어서 상당히 반등을 해서요. 2.47% 떨어진 거는 사실 아시아 다른 예. 나라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적은 거죠. 저희가 예. 지금 북한하고 협상도 하고 있고 지금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한반도 리스크가 아주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증시 하락폭이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여타 신흥국이라고 이머징 마켓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장과는 그래도 조금 예. 차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뭐 다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예. 글쎄 그 외환위기 때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닥칠 것 같지는 한국은 조금 낫지 않을까.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예. 워낙 상황이 뒤숭숭하기 그 때문에 문제는 중국이에요. 맞습니다. 또 예. 중국에 대한 우리 경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중국을 앞으로 좀 더 예.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중국이 어디까지 버텨지는가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글쎄 중국의 본격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늘 들어서 최근에 그 얘기를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 모시고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광고를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예.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 쇼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